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 위원장 조정훈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제2차 인재 영입된 분들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는 따뜻한 보수의 회복이라는 원칙 아래 5명의 엄선된 인재분들을 영입하기로 하였습니다. 저희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가 찾았고 찾은 사람들은 여러분 보시기에 화려한 이력서가 아니라 각자 현장에서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자신들의 삶의 문제를 직접 부딪히며 풀어오셨던 분들이십니다. 오늘 발표하는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해 왔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선 자리에서 어려움이 닥쳤을 때 무조건 국가와 정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힘으로 본인의 삶과 그리고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과 그리고 공동체의 변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뛰어들었고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 온 분들이십니다. 저희 보수는 모든 문제를 국가에만 의지하는 정치가 아닙니다. 또 보수는 성장만 말하는 성장 중심의 정치만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어찌 보면 진보보다도 더 보수의 정치가 골목의 온도를 잘 알고 대한민국에서 누가 제일 힘들고 누가 제일 아픈지를 고민하는 정치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청년들이 당한 불안을 이해하면서 다름을 품을 수 있을 때 비로소 국민 곁의 정당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인재영입위원회는 그 변화의 걸음을 이 5명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5분을 간단히 소개하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자세한 이력서는 이 발표함과 동시에 보도자료로 우리 기자분들에게 배포될 것입니다. 첫 번째, 이범석 신전대협 공동의장입니다. 1999년생으로 천년보수의 현장 조직가입니다. 이범석 인재는 보수를 말로만 외치는 사람이 아니라 대한민국 보수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청년들을 조직하고 또 대자보 기자회견 토론회 등을 통해서 청년 보수가 갖고 있는 신보수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을 사회의제로 끌어올려온 실천가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공정을, 이재명 정부는 청년을 약속했지만 정작 청년이 체감한 것은 선거철에만 호명되는 들러리의 역할이었다라는 인재 지원 동기서가 인재영입위원회의 눈을 사로잡았고 면담과 검증 끝에 영입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범석 인재는 우리 국민의힘과 함께 대한민국 청년을 그저 동원의 대상이고 꽃꽂이의 대상으로 쓰는 정치 문화를 끝내고 대한민국 변화의 주체로 성장시키는데 앞장설 분이라고 확신합니다. 두 번째 발표할 인재는 김철규 스타트업 라이오스 스튜디오 공동 창업자입니다. 김철규님은 1998년생으로 한동대학교 총학생회장을 지냈으며 현재는 스타트업 공동 창업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 매우 어려운 환경에서 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와 국가에 대한 원망 대신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왔던 그 어려운 삶을 조금 더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을지 그 아이디어와 정책을 현실화시키고 있는 귀한 청년 인재입니다. 김철규 님은 문재인 정부는 복지의 양적 확대를, 이재명 정부는 돌봄 체계를 강화했다. 하지만 제도가 커질수록 현장에서 나 같은 사람에게 전달은 느려지고 정작 위기 가정과 취약계층에겐 서비스가 닿지 않았다. 앞으로 나는 국민의힘에서 영입이 된다면 사전 예방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한 사정 예방 시스템을 만드는데 특히 모든 노력을 다하고 싶다라고 밝힌 분이십니다.
세 번째 발표할 분은 오승연 님입니다. 오승연 님은 1991년생입니다. 연세대학교 학위를 마치고 지금은 인천에서 수년째 소상공인으로서 자신의 삶을 이어가고 있는 분입니다. 오승연님은 통계와 보고서가 아니라 직접 가게를 운영하며 여성 자영업자로서, 청년 자영업자로서 임대료의 무게와 골목 상권의 온도를 몸으로 겪어온 사람입니다. 여러 번 창업하였고 여러 번 실패하였고 또다시 창업을 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자신의 두 발로 만들어 나가고자 노력하는 청년입니다. 인재영입 지원서에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은 늘렸고 이재명 정부도 자영업자 대책을 말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달라진 것은 규모뿐, 무거운 규제와 식어가는 상권은 그대로입니다. 저는 지역에서 지방선거를 통해서 앞으로 지역에서 쓰는 소상공인을 위한 예산이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라는 입장문으로 저희들의 눈을 사로잡았고 검증을 통해 인재로 영입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호석 한국다문화정책연구소 대표입니다. 1998년생이십니다. 다양성을 국가 전력으로 전환하는 통합의 리더가 되고 싶다라는 포부를 밝히셨습니다. 다국적 부모님이 다양한 국적을 갖고 계신 가정에서 태어나서 여러 가지 다문화 가정의 당사자로서 편견과 차별을 직접 겪었고 또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할 고민도 했었지만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국해서 해병대 장교 복무와 다양한 공적 활동을 통해서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행동으로 증명해온 분이십니다. 인재 영입 지원서에 적은 내용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다양성을, 이재명 정부는 사회 통합을 외쳤지만 현실에서 저 같은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은 진영의 언어만 앞서고 갈등은 오히려 깊어졌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호석 인재는 앞으로 국민의힘과 함께 다문화를 특정 집단의 문제가 아니라 저출산, 인구 감소 시대에 국가가 풀어야 할 구조적 문제로 보고 상식과 책임 위에서 공존의 질서를 세우면서 보수의 외연을 넓힐 인재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아라 강단 스튜디오 대표님을 영입합니다. 1989년생으로 현재 AI 콘텐츠 제작사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기술로 삶을 바꾸는 실용적 혁신가가 되고 싶다라는 포부를 밝힌 강아라 인재는 AI 콘텐츠 제작 현장에서 새로운 산업의 가능성을 직접 실험해온 실무형 리더입니다. 글로벌 기업과 데이터 기반의 실무를 담당한 그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을 구호가 아닌 실행으로 연결해 오신 분입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을, 이재명 정부는 AI 성장 전략을 내세웠지만 현장에서 체감한 것은 느린 행정과 낡은 규제, 구호와 실행 사이의 간극이었다. 나눠주기식 예산 배분으로 그 어떤 기업도 성장하지 못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다. 앞으로 국민의힘과 함께 강아라 님은 기술을 그저 보여주기식이 위한 장식이 아니라 그리고 기술에 대한 지원을 그냥 나눠먹기식 예산 분배가 아니라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편리하게 만드는 도구로 그리고 국가의 정책과 예산이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 필요한 산업을 키우는 마중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정책적 변화를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포부를 밝히셨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5분의 인재 영입을 마칩니다. 앞으로 저희 인재 영입위원회는 추가적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는 인재 영입분들을 검증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번 지방선거는 수천 명의 지역 인재를 발굴하는 선거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의 가장 지금 방점은 서울과
수도권 그리고 전국에서 각 지역에서 자신의 삶을 바탕으로 각 지역의 삶과 그리고 지역 정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인재들을 특히 청년 중심으로 발굴해서 우리 대한민국과 국민의힘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는 게 저희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민의힘 인재 영입위원 활동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